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안군수와의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시작됐지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공사 기간이 겹치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일부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가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나선 가운데 내년 초 성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안군수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청이 이른 오전부터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지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의장 등의 도민과의 대화 참석을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봉쇄 작전은 종일 이어졌고 김산 군수는 결국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민과의 대화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 스포츠파크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을 지역민들이 가로막았고 밀고 밀치며 1시간을 넘긴 대치 끝에 군수와 의장이 없는 상태로 도민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여보내주겠다는 범대위 측의 제안에도 김 지사는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안의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소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라남도는 오는 17일 광주시장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2차 회동을 예고한 상황. 앞서 광주시도 이번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공식 만남이 결국 불발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은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좀 더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70mm로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빗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사 기간 동안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진행돼 교통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터치!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9년 2단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와 일곡,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길이 20km에 달하는 2단계 사업 구간은 8개 공구로 나눠져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통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겹치면서 교통 불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광주 IC부터 광산 IC까지 왕복 4차로를 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도시철도 2단계 사업과 함께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혼잡도로 교통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하지만 5년간의 공사 기간이 겹치면서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대 5시부터 한 7시 때는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근데 이제 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교통 체증이 얼마나 또 심할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정의당이 2호선 1단계 공사로 접수된 공식 민원만 14,000건이라며 2단계 착공에 따른 시민 안전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관심은 백운광장 진월 효천역을 거치는 3단계 사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2호선 우선 개통 이후 3단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도 효천역 경유 추가 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효천역 중심의 철도 사업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생 무상교통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단 내년 5월에 시행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벌인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무상교통 사업은 대중교통 통학 수요가 많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시장 핵심 공약인 Y벨트 마중물 예산 등은 부활시켰고 반토막 편성 논란이 일었던 청년 일 경험 사업은 광주시 제출 규모보다 2배가량 늘렸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던 빅그린 산단 직장 어린이집 예산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던 일부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시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노란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각종 물품을 하나둘씩 건물 밖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던 6층짜리 상가 건물과 2층짜리 교회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돌입한 겁니다. 이 두 건물의 소유주는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보상 금액이 낮다며 재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조합 측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철거 공정률은 98.3%. 전체 철거 대상 594개 동 중 강제 집행이 진행된 두 건물을 포함해 7개 동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2년 전 붕괴된 건물처럼 4층 이상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 계획서와 안전확보 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3층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청은 계획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지역 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남은 건물 7개 동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대략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약 2,998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돼야지 아파트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어서 모두의 안일함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만큼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더라도 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과 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공무원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민간공원 사업 참여기업 중 한 곳인 KNG스틸은 어제 오전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NG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과 우빈산업 등이 주주를 무단 변경하고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안내한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64살 조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반쯤 광주 광산구 도산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64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나선 가운데 내년 초에는 성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조심스럽지만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핵심 상권에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광양시 의회에서 코스트코 유치가 시정 질의로 제기됐고 지난 8월 광양시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한 광양시는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했고 기업 측도 몇몇 곳을 답사한 데 이어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는 무엇보다 간소한 행정 절차와 저렴한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 구매력이 높은 상권으로 꼽힙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에 개장한 아울렛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오히려 시너지가 지역 경제에 있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창고형 유통시설. 또 기존 아울렛과 매장 형태가 겹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창고형 유통시설도 비슷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유치가 성사되면 지역 그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는 입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대형 창고형 유통시설 유치에 조심스레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상가 공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주상복합 건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 상가 의무 비율은 지난 2019년 10%에서 15%로 상향돼 공실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강기장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상가 비율을 다시 10%로 회복시키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민원연이 시상하는 2023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에 광주 MBC 임지은 기자와 김상배 기자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한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은 정확한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농사용 전력 단속을 강행한 한전이 농가의 무단으로까지 침입해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 등을 단독 집중 보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는 철새 개체 수가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포함해 모두 4만여 개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들이 많은 만큼 서식 밀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철새들의 월동지 순천만. 이곳 순천만 일원의 월동 철새들은 모두 4만여 개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흑두루미의 서식 밀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70여 개체가 관찰된 이후 지난해 만여 개체에 이르면서 140배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일원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서식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인근 농경지 1.8헥타르에 새롭게 조성한 새 선매작이 복원습지입니다. 최근에는 순천만과 도심을 잇는 깃대종, 큰고니의 먹이 활동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예전에 왔던 큰고니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순천만이 갖는 생태적인 건강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천만 일원의 100헥타르가량의 면적을 내륙 또는 연안 습지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흙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동천하구에서 순천만으로 연결되는 520여 헥타르의 면적도 습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동천하구 훼손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도심과 연결된 생태축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없지 않습니다. 순천만 철새들의 서식지 확장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선결 과제입니다. 최대 1,300억여 원의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조성을 꿈꾸는 순천시.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순천만 습지복원 사업의 자질 없는 추진이 절실한 만큼 고민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검찰 독재를 끝내고 호남의 큰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군공항 이전을 매듭짓고 평동 포사격장을 폐지하는 등 광산의 자부심을 되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며 비도덕적이고 태만했던 서구갑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6, 7대 광주시 의원 등을 역임한 문 전 위원장은 정부 국회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는 줄 세우기와 패권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이 잘 사는 민생 정치를 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북구를 살리는 10대 정책을 통해 유권자에게 인정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시작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지난 12일 마무리됐습니다.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주민투표 요건을 갖출지가 관건입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8일에 발표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마지막 날. 120일 동안 서명한 도민은 잠정 13만 명을 넘은 걸로 전해집니다. 충북 전체 유권자의 10%에 육박하는 숫자로 청주에서만 10만 명 이상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당이나 단체의 조직적인 움직임 대신 카페 사장, 세탁소 주인 등 뜻을 같이 하는 도민 800명이 앞장섰습니다. 전화로 항의한다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절차적으로 주민 소환이라는 게 있었고, 물론 그게 아주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이걸 뜻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영환 지사의 직이 걸린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 우선 충북 전체 서명자 수가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루 동안 5,0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의 달성 여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4곳에서 해당 지역 총 유권자 중 10%의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힘 있는 조직들이 조금만 힘을 좀 보탰다면 주민 소환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도정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려고 했던 이번의 노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운동본부는 14일까지 각 시군에 쌓인 서명지를 회수해 주소별로 분류한 뒤 유효한 서명인지 여부를 검수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과 함께 발표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운전할 때 비만 내리면 사라지는 차선 때문에 가슴 졸인 기억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차선이 비 내리는 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흰색 차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가 가까이 접근하자 간신히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사라지는 도로 위 차선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흰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베테랑 택시기사도 사라진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대책은 뭐 개인이 각자 알아서 뭐 요령껏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날이 개고 차선이 사라졌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밤 차선이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차선을 따라 칠한 흰색 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빛을 반사해 저녁 시간에도 운전자의 눈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닳아 없어지면서 비 오는 날 밤만 되면 차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춘천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차선을 유지 보수하고 있다면서도 빗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한 도료는 값이 비싸 못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면 반사 현상이 나타나 정상 주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4배나 높습니다. 생명선 역할을 하는 차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콜센터 비정규직 상담사 240여 명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KB국민은행 측이 상담 건수가 줄었다며 콜센터 2곳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건데요.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은행 측은 협력업체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놨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주하는 상담 전화, 일부 고객은 반말과 욕설도 일삼습니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로서 그동안 감당해온 험한 일상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개인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어플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고객을 최일선에서 상대해온 국민은행 대전 콜센터 비정규직 상담사 240여 명이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은행 측이 전화 상담이 줄었다며 콜센터 6곳 가운데 2곳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뒤 실제 입찰을 거쳐 업체 2곳과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동안 업체가 바뀌면 고용 승계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도 10년 이상 일해온 상당수 직원들이 강제로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콜은 콜대로 맞을 때마다 다 정말 내 일처럼 다 받아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노조 측은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해온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 본사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대면 상담과 AI 상담이 늘면서 콜센터 업무가 줄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협력업체 경영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올 시즌 광주FC의 3위 돌풍을 이끈 이정효 감독이 오는 2027년까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구단은 올 시즌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이정효 감독과 오는 2027년까지 4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올해 리그 3위의 성적과 함께 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겨울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70mm로 생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해남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내내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도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좀 더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5m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토요일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전날에 비해 기온이 13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일요일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